오늘은 증상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이라고 하면은 혹시 우리 선화님은 어떤 딱 느낌이 일어나세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쌓여서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이때까지의 이것도 무거운데 그러니까 저의 뭐 생활 습관이나 쌓여서 네, 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뭐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배가 고픈 것도 증상이잖아. 그러면 그것도 뭔가 막 이때까지 밥을 안 먹었으니까 내가 고픔이 느껴지는 거니까. 아침에 먹어도 또 일어나잖아. 어느 시간이 되면 일어나지, 그지? 또 먹지? 그러면 또 저녁이 되면 또 일어나지? 먹지? 근데 또 조금 약간 늦은 시간이 되면 또 야식이 또 드러나지? 배가 고파서도 일어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일어나는 어떤 증상이 있거든. 그래서 증상이라고 했었을 때 뭔가 그렇게 막 문제가 있어서 누적돼서 안 좋은 게 라든가 이런 좀 과잉 해석은 뭔가 여러분들이 아직 이 증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식을 좀 더 자유롭고 이렇게 열어놓으면 증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신호죠, 그죠? 신호. 근데 이 신호로만 보면 순수하게 적절히 그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뭔가 충족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충족시켜줄 수 없나요? 우리 살면서 어떤 증상이나 신호에 대해서 충족시켜줄 수 없나요? 내가 시력이 조금 안 좋아졌어. 그러면은 요즘 너무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뭐 안경으로 충족시켜주거나 렌즈로 충족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충족을 시켜주거나 뭐 나이가 먹어서 수술은 어렵다 그러면은 또 얼마든지 대용품들이 있어서 항상 어떤 증상 속에 우리는 살고 이 증상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충족하면서 사는 게 삶이다. 그래서 이 증상으로부터 우리는 단 한 번도 떨어져 볼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공기가 우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듯이 증상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증상이라는 것을 조금 부정성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증상이라고 하는 쓰는 언어 이 부정성에는 몸과 관계된 것을 여러분들은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증상 안에서 부정성을 대부분 보는 사람은 이제 이 몸의 증상이 일어나면 어떤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일어나기가 쉽냐 하면 이 몸이라는 것에 내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뜻대로 좋은 거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근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면 거기에 이제 무엇을 여러분들은 갖다 붙이냐면 이야기 해서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증상 없는 우리는 어떤 몸에 그 이상 징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없다라는 것은 이 생명과 직결돼서 죽음과 연결이 돼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증상이 없다가 생을 마감할 지점에 증상이 일어나면서 손 쓸 수가 없는 어떤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알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증상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무언가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것을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증상이 섬세하고 뭔가 예민하면 더 좋잖아. 증상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뭔가 너 지금 이거 놓치고 있다. 너 이거 지금 뭔가 좀 잘 살펴봐라. 이거 무시하다가는 너 큰일 나. 이런 신호란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증상을 자신의 호불호라는 건 뭐야?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좋고 안 좋고를 나눠 놓고, 좋은 건 뭔가 당연하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에 자동적 사고로 이야기를 마구마구 붙여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증상이 괴로운가? 우리 대풍님도 몸에 어떤 증상을 가지고 많이 괴롭죠, 그죠? 그러면 잘 여러분들이 보세요. 증상 때문에 괴로운가? 이 증상에 갖다 붙인 이야기로 괴로운가? 진실이 뭘까요, 대풍님? 이야기죠. 이 얘기는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삶에서 관계에 대한 거든, 어떤 상황에 대한 거든, 어떤 사건에 대한 거든, 사건이 자꾸 잘못됐다 그래. 상황이 자꾸 문제라 그래. 관계가 지금 뭐가 어렵다, 문제다 얘기해.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증상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질적인 내 식과 내 뜻과 내 멋대로의 것이 거기에 그 의식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은 증상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증상이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 방금 우리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 그 상황, 긴장하는 상황, 내가 말을 조금 뭔가 잘 못한 더듬은 상황, 어떤 사람이 나를 뭔가 불친절하게 대했거나 어떤 사람이 뭔가 나를 좀 쳐다봤거나 뭔가 내가 어떤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해서 일어나는 그것들은 그 상황이 잘못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의식이 있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나한테 지금 내가 싫어하는 이런 증상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깨달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다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증상이나 관계, 상황, 사건에 대한 호불호로 자기 멋대로 이야기 지으면서 거기에 갖다 붙인 이야기, 그것이 문제라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바른 의식을 갖기 위해, 바르게 보기 위해 상황을 굉장히 깨어서 알아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내 식과 내 뜻대로 호불호로 움직이는 이 의식이 많이 이 정돈이 돼. 이게 내 식에서 모든 거, 이 호불호에서 모든 이야기와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이 감정이, 아까도 잠깐 우리 영환공님하고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자동적으로 이 호불호에 익숙하게 틀지어진 나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어난데, 거기서 질문을 하거나 진짜가 뭐지? 이 안에 이 지금 감정 안에 진짜가 뭐지? 익숙하게 과잉 해석은 순간 톡 하고 일어나는데 여기다가 진짜가 뭐야? 나 지금 왜 불편하지? 하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안에 자기 것이 과거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 것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게 이제 뭔가 이해가 되면서 감정이 쑥 풀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증상은 그냥 지금 내 안에 뭔가 내가 만드는 구조가 있어. 내 구조가. 그 구조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야. 예를 들어 여신이 이제 나를 탁 봤는데 순간 뭔가 뭔가 왜 저렇게 보지? 뭔가 이런 어떤 게 일어난단 말이야. 아까 금강도 얘기를 했듯이, 그지?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내 안에 내 어떤 구조가 탁 하고 지금 어떤 신호를 접속한 거야. 내가 준 신호가 아니야. 내가 준 신호 아니야. 그냥 우리 여신님이 나를 보나 다른 사람을 보나 누구를 보나 어디를 가나 자동적으로
툭툭툭 일어나는 어떤 신호야. 그런데 이제 그걸 내 안에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런 신호가 일어나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관찰을 하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롭게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서 그걸로부터 내가 이제 영향받지 않는 어떤 것을 나한테 이렇게 캐치해내고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증상에 자꾸 호불호를 갖다 붙이고 상황, 관계에 자꾸 호불호를 갖다 붙이는 이야기, 상황에, 사건에 호불호를 갖다 붙이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야. 계속 반복돼.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신도 그렇고 뭐 용왕공님도 그렇고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뭔가 탁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성이나 뭔가 불편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유를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안에서 많은 자유로움과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근데 자유롭지 못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내가 상황에 빠지고 사건에 빠지고 관계에 막 그 문제를 바깥으로 지금 빠져버리면 이런 자유로움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이 적대시가 일어나 버려. 분리가 일어나 버려. 저 외부와. 마치 저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일으킨다. 관계를 마치 저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이득이 되게끔 잘해주는 것과 같은 피해의식, 그리고 불편한 감정의 등락,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증상은 예를 들면은 이것과 같아요. 우리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공유님도 턱이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휩싸여 버려. 이건 우리 공유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증상이 문제라면 턱이라는 걸 두고 봤을 때 증상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어떤 분이 턱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삶을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끝났다. 내 삶은 이제 끝났어. 가망이 없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인식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턱이라는 모양의 증상이 있어. 그러면 이 증상이 나도 있고 여기 없는 사람 없어요. 증상 없는 사람 있어요? 자, 감기가 우리는 한 번씩 어떤 증상을 주죠. 그죠? 목이 따갑다든가 코가 좀 맹맹하니 저 같은 경우는 이 귀 중이염이 잘 생긴다든가 자꾸 귀가 막힌다든가 이런 이제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나 또 감기 오려나 봐.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주거든요. 저는 이거 이러다가 귀머거리 되면 어떻게 또 나 이거 고막을 몇 번씩 터졌었는데 이것도 막 이제 난 큰일 났네. 아직 우리 아들 장가도 안 갔는데 이제 귀도 못 들으면 어떡해. 이렇게 가는 건 너무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렇게 가나요? 대풍님? 주로 가죠? 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새로운 증상도 그렇고 또 뭔가 이제 다리에 무릎에 어떤 또 증상이 오면 아이고 내가 아직 나이가 이런데 이 나이에 벌써 이래가지고부터 누구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저 같은 경우도 몸으로부터 10대 때도 그랬고 20대 초반에도 그렇고 쭉 자유로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대 초 중반에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류마티즘이라는 또 진단도 받았고 항상 이 증상이라는 걸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또 등산을 하다가 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차에 또 발목을 완전 껴가지고 실려도 가보고 그러면은 어이구 이거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대처해서 뚝뚝 소리 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소리가 나가지고 어쩌겠어 한 번씩 우려하기도 해요. 비가 오면. 그런데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더 무릎을 발꿈치를 신경 쓴다든지 요즘 우리 원아님하고 막 뒤꿈치 서기 이것도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또 발목이 건강해지고 강해지기도 하고 좀 완화되기도 하고
안 하면 또 조금 소리도 나고 조금 우리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삶이야 이게.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건 그냥 삶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게 이래.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으로 느끼는 그냥 삶이고 생활이다 이 말이야. 다 그래.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근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게를 안 해. 어디 써먹으려고 곰국 우리듯이 그렇게 붙잡고 우라먹는지 모르겠어. 어디 써먹을 때라도 있으면 권장을 하겠어. 곰국 좋잖아. 우리면 우릴수록 진하니 해가지고. 근데 도대체 왜 그걸 그렇게 붙잡고 그러면은 이제 이 턱이라는 것이 자신 안에 있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틀 지어진 모양은 두려움과 불안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 틀을 조금이라도 벗어날라 치면 이 집단의식은 그 틀로 끊임없이 끌어 가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턱이라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자기 안에 확 꽃을 피는 거야. 근데 무슨 꽃? 불안꽃. 자기를 잡아먹는 저주꽃이 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이라는 이 작동시키는 그 어떤 것이 이건 불안꽃, 저주꽃이니까 안 좋아. 그래서 그것은 피면 안 돼, 없어져야 돼. 이거 없어요. 하나님과 같아요. 의식은. 거기에는 이게 좋아, 이게 안 좋아,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금강이 예쁘다고 모든 불행은 다 비껴가라 이렇게 하고 우리 안호가 나를 좀 괴롭힌다고 우리 안호한테 모든 불행이 다 가라. 이건 미친 하나님이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작용하게 하는 이 의식은 저주꽃, 안 저주꽃 이게 없다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존재가, 나가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붙잡고 만들어 키워가냐에 따라서 그게 피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안호님이 과거에,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못 받았다라는 것을 딱 모양 틀 지어 놓고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 의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의식이 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고민해?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닫혔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거나 하는 게 어렵지? 나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또 이걸 또 만들어내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내 식과 내 뜻과 내 멋대로가 법칙에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이게 살리는 생각인지 죽이는 생각인지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인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증상은 만약에 턱이 아픈 것에 대한 증상이 이게 진짜 고통을 만드는 진실이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증상에 다 영향 똑같이 받아야 돼. 응? 어떤 사람이 몸이 장애인이야. 그러면은 우리 금강은 이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지.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장애인이 된다면 저는 이런 가정을 좀 해봐요. 부정성을 키우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 내 것이 없는 것에서 그 어떤 것이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상황이 그걸 원하면 내놔야 된다라는 여지를 가지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여지가 없는 거야. 여지가 없는 것에서 조그만 거 하나만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거야. 평생 살 것처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나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감정의 형태를 일으키지 않았어. 근데 이제 우리 선화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7순을 넘기시고도 잘 사셨어.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거기에 많은 어떤 뭔가 좋은 행복한 어떤 걸 만들지를 않았어. 그냥 언제나 있는 듯이
뭔가 무던하게 이렇게 지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너무 슬퍼요. 두려워요.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이제 고양이를 키우다가 고양이가 많이 오래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 만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멈춰요. 그럼 살았을 때 만지고 막 자주 보면서 그걸 나눴냐?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짓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지를 안 보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의식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질문을 해보는 거야. 이게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 그러면은 그 고양이에 없는 자리는 또 다른 고양이의 또 다른 존재로서 우리는 만나고 교감하고 또 얼마든지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상태야. 아버지가 없으시면 언니하고 그렇게 좀 하든지 그걸 배워서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소중한 진짜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존재들 지금 누리면 돼. 그러면 그런 미련, 아쉬움 없어. 후회 없어. 지금 이런 생각에 갇혀서 자신이 할 바를 좀 안 하거나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자기 호불호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에 안 빠져 있게 되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삶에 현존을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는 교감하고 나누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턱이라는 것이 문제라면 턱이 아픈 사람이거나 뭔가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 고통스러워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 안스럽거든. 그냥 이것을 내가 어깨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야. 어깨가 아프면은 이제 막 난리 났다고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문제시에 들어가면 똑같은 건데 이 턱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턱과 같지 않아요. 어깨는. 그렇게 말해. 무릎과 같지 않아요. 무릎은 씹지를 않잖아요. 너무 웃기는 얘기를 막 진실인 것처럼 하는 거야. 그 안에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자신의 그 의식이 들어있는 거야.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건 속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을 만나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증상 안에 내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내 식과 내 뜻대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질문하거나 사유하면서 찾아내면 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저 외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소화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금강 저 외부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 그걸 지금 사유하고 진짜 질문을 그런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뭐 이 사유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롭지 못한 의식, 치유되지 못한 의식에서 반복, 윤회를 하는 거야. 윤회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야. 자신의 그 익숙한 틀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그것이 윤회인 거야. 우리 어제가 있었고 오늘 또 태어나지? 이 윤회인 거야. 우리 끊임없이 윤회 안에 있는데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 금강이 이제 증상은 신호야. 그러면 지금 내가 뭘로 치고 있지? 탁 의식을 바로 세우잖아? 그 다음날 자유로움에서 이거 영향 덜 받아. 다음날 또 그날 또 내일이 와서 내일 또 하면 이제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게 치유야. 치유가 된 사람은 억울해요, 피해의식, 두려워요, 불안 이런 얘기가 없어. 진짜 치유가 된 사람은. 그래서 자유로움은 증상이 없어져야 자유로운 건 죽어야 돼. 죽으면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러면 자유, 지난번 강의했죠? 나로부터의 자유. 자기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짓는 작가들인 거야. 스토리 작가들. 그 이야기의 틀이죠, 이야기는.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것과
같아. 업식이라는 건. 그래서 증상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 강의를 또 하지만 증상을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 이걸 신호로 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 의식, 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더 망쳐가. 증상이 망치는 거 아니야. 증상은 신호라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나한테 보내주는 메시지라고 이게. 그래서 증상이 없어져 죽어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증상이 없어진다는 건 죽으면 돼.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진짜 턱이라는 거에 어떤 증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건지, 이 증상에 이야기가 있어. 카페에 글 썼죠? 글렀다까지 난 이제 어떻게 살아까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엄청난 그 안에 확 갇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더 큰 병을 갖고도 자기 할 바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은 턱은 안 아프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고기를 마음껏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올 때에는 지금 뭔가 지금 내가 반복, 둔해서 놓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반복 지금 자극을 준다는 것과 같아. 돌이 또 보고 있지? 오늘도 생각이 붙어서 또 와가지고 우울해요 하던데, 무릎도 안 좋아서 지금 겨우 관리해서 좀 낫고 나니까 또 눈이 이 모양이라니요 하면서 쉽게 빠져들어가 버려. 그런데 눈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부실하게 태어났지? 진실인 것 같아. 그 증상에 지금 내 이 고통이 진실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져줬어. 본인이 질문을 안 해서. 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딸이 눈이 좀 멋내고 좀 눈이 좀 안 좋다고 렌즈를 지금 도리 나이 때까지 낀다면 도리는 그거 찬성해? 좋아?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그런 짓을 본인한테 해놓고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약하냐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40 중반까지 썼으면 많이 썼다 아이가. 40 중반까지 썼으면 많이 썼어 안 썼어? 그러면은 이 나이 때까지 내가 그렇게 혹사시켰는데도 이만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몸의 생명력이 더 왕성해질 거야. 그런데 두렵고 불안한 걸로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러니까 이것과 같아. 건강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운동 열심히 하고요, 영양제 먹고요, 밥 골고루 잘 먹고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러면서 몸 망치는 짓은 똑같이 또 하는 거야. 만드는 만큼. 내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 풀기 위해 먹어야지.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야지. 자세 신경 안 쓰고. 그 악순환이야.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하면 다 간단하게 뭐라 그랬어? 그렇지. 건강 망치는 짓만 잘 관찰해서 안 해도 얼마 간단해. 근데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신경을 안 쓰고 막 썼으면 허리 나가지. 무릎 나가지. 목 나가지. 거북목 되고 디스크 오고. 그러면은 내가 좀 이때까지 나의 몸에 막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의식에 대한 문제야, 지금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그 무지외반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지외반증이 있어도 좀 막 두려워서 얘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어서 운동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지외반증 겪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하면 아파요. 그죠? 아프죠? 그죠? 그런데 그 아픔을 잘 케어해 주가면서 반복하니까 안 아프잖아. 근데 그전에는 내가 얘기해도 두려워서 안 했지. 근데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뭔가 건강하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하기까지 아프다고 더 자극을 주니까. 그런데 어떤 의사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파 디스크다 이러면 운동 절대 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가면 등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골로 가는 사람 더 많이 봤어요.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관찰하면서 너무 좀 밀어붙이지도 말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면 관절 상태가 30선이라면 한 40 정도 운동을 해서 조금씩 거기서 힘이 길러져서 50이 되게끔 하고 60이 되게끔 하고, 이런 관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막 당장 30에서 그래 나 이제 해야겠어 해서 6, 70을 해서 더 망치는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턱이 가진 증상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다 내 뜻대로라는 강력한 힘이 있어. 조금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좀 내림, 이완, 받아들임이 부족한 거야. 그런 힘쓰는 걸 가지고 내리는 흉내를 해봤자 자면서 막 내린 그 압을 또 감당해야 돼. 이빨을 안 다물거나. 그래서 자신의 의식을 좀 더 순리에, 법칙에 맞추어서 좀 받아들임을, 이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법칙을 들여다보면, 법칙을 가지고 보면. 그 법칙을 안 산다는 얘기야. 자기 뜻과 자기 멋대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내리는 신용을 했는데 또 자면서는 막 이게 이제 욕구 불만과 이걸로 이제 자면서도 힘이 안 빠지는 거야. 근데 평상시 생활에서 법칙에 자신을 내리고, 그리고 좀 내 거 아닌 것에는 관여하지 말고 내 것에 내가만 다 관리를 하면서 가면 얼마나 이게 에너지가 순해. 그럼 잘 때에도 이렇게 놓여진 채로 잔다고. 그래서 훈련한다는 것 자체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법칙을 보는 것에서 이 훈련한다는 것 자체도 본인이 많이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법칙을 어긋나가지고 있으면서 쪼매 법칙으로 흉내내는데 엄청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라고 강의 많이 했지. 그래서 증상이, 여러분들은 자꾸 잘못됐다고 오해를 하는 의식이 있다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증상에도 괜찮아요. 받아들여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이 나에 의한 고통이지 증상 때문에 고통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 공부로 폭넓게 비추면 관계가 문제없다. 상황이 문제없다. 사건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진실찾기 하죠? 진실찾기에서 상황을 그대로 적으세요. 그 상황에서 당신의 생각 적으세요. 당신의 어떤 기대가 있었나요? 적어보라고 하잖아. 적어보라고 하면 다 자기 것밖에 없어. 상황은 쥐똥만 한 건데, 상황은 쥐똥만 한 거야. 그냥 증상, 턱에 대한 증상 이거야. 이만큼.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야기와 해석이,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야. 이 진실의 본질을. 이게 지금 업식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계속 지가 배불려 살려고 하는 작동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카페에 그래서처럼 몸이라는 알로 표현을 했죠. 이 몸이라는 것에 프로그램된 이 작동이라는 거야.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진짜 그 내용물을 완전 통제해버리고 이 몸이 모든 것을 그렇게 휘두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명상을 하고 의식의 강의를 자꾸 들어서 자신의 이런 프로그램돼서 꽉 진짜 엄청나게 단단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단단함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해석들로 여러분들이 마치 이 세상의 신데렐라인 것처럼 최대 내가 피해자고 그런 의식 안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이게 엄청 많이 연해진 거야. 연해지다가 이제 계속 연해지면 이제 그 카페 글에서처럼 이 안에 있는 진짜가 이렇게 이제 그 틈으로 통로들을 열어서 나오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이 공부가 깨달음, 그러면은 엄청나게 대단한, 아이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이게 뭔가 아니에요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이 생각이라는 틀에 사느냐, 의식으로서 사유하면서 크게 이렇게 넓혀가는, 틀에 갇히는 생각이 아니라 넓혀가는 이 의식으로 열어가느냐가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의 결과예요, 깨달음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깨달아 보니까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책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른 그냥 하나의 사랑인 거야. 사랑이랄 게 없는, 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인 거야. 아픈 통증도 사랑,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사랑, 마시는 물잔도 사랑, 사랑 아닌 게 없는 거야. 이런 의식이 될 때 저 외부에 대해서 온전히 진짜 있는 그대로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 안에 가족을 가족으로 품을 수 있고, 남편을 남편으로 품을 수 있고, 자식을 자식으로서 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깨닫지를 못하고 사랑을 자기 멋대로인 의식 안에서는 끊임없이 분란과 논쟁과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다 다치게 하고 편안한 교류를 어렵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증상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동안 증상을 어떤 부분으로 부정성으로만 보고 있었나? 그러니까 부정성으로 보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바로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자꾸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야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가 뭔지도 몰라. 법칙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한번 증상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증상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당연히 신호니까, 메시지니까. 뭐 좋다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근데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증상이 없죠. 그러면은 쥐가 살을 파먹어도 없어요. 그리고 동상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러면 그 현존 수업에서 되게 그 저자가 엄청 아팠다 했잖아요. 근데 현존을 하면서 아픔이 완전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러기도 하나요? 아픔이 우리 그런 거 있죠. 왜 순간 어떤 조증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순간 어떤 조증 상태에 들어가면 잠을 안 자도 피곤한 게 없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그런 어떤 각성 상태가 항상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글을 쓰는 건 계속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그런 각성된 깨어나서 어떤 현존 상태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런 느낌에서 그 글을 썼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 3차 깨달았었을 때 완전 각성이 돼서 잠을 한두 시간 자고도 그때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원장님 깨워서 계속 그 상태를 얘기하고 설사를 근 한 달을 해대고 근데 난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지가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겠지. 멈출 때 되면 멈추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몸의 변화를 그냥 의식이 보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물 땡기면 물 필요하게 먹어주고 자지 않아도 이게 몸이 피곤한 거 아니? 마약 먹은 것과 같이. 예, 각성. 근데 계속 그 상태면 우리 몸은 또 몸이 이렇게 취해야 할 어떤 그 상태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성이 됐을 때에는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막 현존이 그 사람이 순간 각성이 돼서 그런 어떤 상태가 됐었을 때 걸 가지고 마치 계속 쭉 그렇다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돼. 우리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왜? 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들 추위를 막 안 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왜? 그리고 더럽고 깨끗하고의 분별이 없다 보니까 상하고 엄청 더러운 걸 먹어도 이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가 붙잡고 매여 있는 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물론 붙잡지 않고 매여 있지 않더라도 또 주변의 어떤 그런 에너지와 만나서 어떤 게 일어날 수는 있어. 근데 그것조차도 붙잡지 않으면 또 가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내 거 아니다, 네 거다, 너 때문에 내가 어땠다 하는 그 틀지어진 의식이 하는 짓인 거야, 그것도. 그래서 이번 기회를 가지고 좀 증상을 좀 다른 각도, 다른 관점,
다른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사유하고 비춰보고 질문 안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자유로워진 만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질문할 거 없으면 수업을 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지대로 일찍 마쳐보겠습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